제 강의 토픽은 이렇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생명과학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지상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러한 워딩은 너무나도 많아서 뭐 제가 여기서 강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에 왜 이것이 일어나느냐의 근본 목적은 여러 가지 우리가 기계의 편리성 뭐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라이프를 구축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 중에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시간이지만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항로와 우리가 생로병사,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태어나면 우리가 성장을 해서 언젠가는 어른이 되었어. 또 언젠가는 생명은 반드시 끝을 보는 그러한 우리가 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선순환 구조 속에서 가능하면 생명을 유지할 때 어떻게 건강하고 또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느냐는 많은 학자들이 최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참석하시는 우리가 초등학생들 앞으로 한 20년쯤 되면 대학을 가는 이제 성장해서 사회에 나오는데 그때는 지금은 한 100세 시대지만 한 150세대, 20세대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또 그 질병이 없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가 연구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또 질문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지금 이제 아기가 되었고, 이제 좀 더 지나면 초등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가는 거죠. 이때 좀 되어 고등학교 학생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어른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는 죠. 노화가 되어져 가고, 이제 점점 5, 60대로 가게 되어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늙었죠. 이제는 뭐 90살쯤 되어서, 이제 많이 이제 노화됐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촥, 이렇게. 여기가 어디죠? 이제, 뭐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뜻을 떠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때인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사실 그런 게 모릅니다. 제 아들도 고등학생인데 자기가 이 생명의 끝이 있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점차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면 그야말로 산업이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 있게 만드는 것이 혁명입니다. 군사혁명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건 교과서에 다 나오고 최근에 이제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걸까요? 그 이제 뭐 AI나 뭐 그런 게 좀 대중화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말씀했죠. 자, 4차 혁명이 일어나면 가장 어떠한 것이 가장 편의시설이 나올까요? 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차 혁명이 되면 뭐가 가장 좋을까요? 게임을 잘할 수 있다. 뭐 어떤 걸 잘할 수 있다. 뭐 특별한 4차 혁명이 본인에게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자, 4차 혁명이면 어떤 것이 가장 자기 본인에게 좋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못 들고 다니는 것을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4차 혁명은 우리의 발에 다 와 있습니다.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다 4차 혁명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IoT, 우리가 기기와 기기가 교신을 한다. 사람과 사람이 교신해야 되는데 기계와 기계 교신하는 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나 사람과 기계가 상호 교신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 이것이 4차 혁명의 화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꿈이 아니고 현실로서 이미 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 여기 있습니다. 잠깐 우리 4차 혁명,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로 토인비가 처음 지어지는데 이런 밑에 있는 이러한 기차들이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전기기관차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변화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우리 공간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 죄송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이냐? 이동을 해보니까 우리가 불에 밝기 다양한 이동의 수단이 기차 외에도 뭐가 필요하느냐? 물건을 위해서 뭔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기와
컨베이어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 2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영국과 달리 1차 산업과 달리 미국이 드디어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전 세계의 1등 국가로 이제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를 거쳐 4차 산업혁명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능 로봇, 우리가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컴퓨터로 로봇 신전략, 그다음에 모든 우리가 의학적인 인간의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거 이것이 다 4차 산업혁명인데 각자 분야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또 중등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자기들의 이런 모습에 있어서 내가 뭐를 택할 것인가? 나는 인공지능을 할 것이다. 나는 기계공학을 할 것이다. 나는 어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로봇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신약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오래오래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각자 이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끝나면 5차 산업혁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4차 하기 전에 끝났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정리를 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1차에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계화되는 과정이었고 2차에서는 이 기계화가 자본을 통한 공업화가 되는 것이었고 이는 공업화를 통하니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정보를 한 곳을 모으는 정보화가 되어가 있고 이는 정보화가 단순 지식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정보화였는데 이걸 고급 지식 노동 대청으로 해서 모든 정보가 서로 한 곳에 모여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중심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어서 병원에 안 가도 자기 건강을 알 수 있는 우리가 화장실에서도 우리가 건강을 알 수 있는 이런 스타일. 또 그것이 또 의사들에게 전달해져서 자기의 주치의가 건강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컨설트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특히 의학 파트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늙고 이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제가 동영상을 본 것처럼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의 끝이 올라가게 되면 언제나 노화라는 그러한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학생은 자기가 늙어질까요? 아니면 성장만 할까요? 늙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름도 생기고 네네. 근육도 조금 없어지고 그렇죠. 주름이 생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그건 이제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좋아하는 어린이들도 많지만 또 우리가 자기보다 모습의 성상이 이렇게 피부가 아주 싱그럽다가 아주 주름살이 지면 보기 싫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싫어하는 어린이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성장하게 되면 성장의 피크에 다다르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제 노화라는 개념에 도달하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20대의 아름다운 우리가 이제 미인이죠. 손도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슬프겠습니까? 안 슬프겠습니까? 슬픈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요즘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많이 늙었고 좀 더 늙었을 때 우리가 주름살 없애기 위해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병원 가서 뭘 맞습니까? 네, 보톡스를 맞습니다. 저도 보톡스를 한 개 살짝 맞았습니다. 이렇게. 제 성형외 의사 친구가 하나 그냥 무료로. 보톡스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름다움은 곧 젊음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약이 없을까 해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톡스 대신에 줄기세포로서 얼굴을 펴는 그런 것도 어떻게 노화의 연구의 하나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젊음이 있으면 세월이 가게 되면 언젠가는 늙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노화, 영어로 말하면 에이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란 것은 결코 질병이 아니고 어떻게 시간에 따른 생체 기능에 손실이 되어진다. 마치 우리가 좋은 차를 탔을 때 세월이 흘러가면 차가 우리가 이렇게 노화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화는 모든 생명은 다 그런 과정을 겪지만은 우리가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이 노화를 천천히 이렇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쯤 보일까요? 자, 이쪽에 어린이. 50 중후반. 이는 그대로, 네. 50 중후반. 예, 사실 저는 아침에 한 20년 정도 아침 6시 1시간 정도 러닝머신을 탑니다.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다 우리 정확하게 말 저보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젊었다 했는데 학생은 한 5년 정도 젊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은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기 스스로의 관리를 통해서 다른 물질을 통해서도 노화를 이제 예방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영양이나 운동이나 생활 방식을 우리가 노화 연구의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음 그 이후에는 종교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영혼 천국 있고 하겠지만은 그거는 종교적인 가치의 이야기고 현실에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바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노화 연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화 연구의 필요성이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도 이제 노인층이 많아지는 거죠. 이건 2007년도인데 이게 비록 12년 단위지만 이게 노화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노인 인구가 많음으로써 노인 의료비에 대한 우리가 국가적 우리가 이 스포트하는 것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위해서 부양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많아졌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려면 우리가 노화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컴퓨터처럼 이렇게 하나의 사람이 외형적이지만 사람은 모든 장기가 하나에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신경, 심장, 신장, 롱, 면역 이런 것들이 다 손실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서서히 오는데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이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폐기력, 폐병, 우리가 폐염이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많이 오죠. 이거 다 면역 기능. 그 다음에 신장에 요즘 병원에 가게 되면 주위에 혈액 투석하는 병원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 세대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거 다 어떻게? 신장 기능의 장애인데 이건 고혈압이 많거나 당뇨병이 있게 되면 이러한 신장 기능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심장, 신경 기능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이에 따른 장기 기능 순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질병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대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활성산소란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활성산소는 어떤 걸까요? 산소가 그 원자, 원소를 배치해 주면서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하면 산소가 어떻게 해? H2O2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걸 활성산소라는데 이런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마치 우리가 수도관을 보게 되면 수도관을 잘랐을 때 깨끗하지 않고 노폐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일종의 수도물의 흐름을 방해하겠습니까?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방해하잖아요. 그 일종의 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아주 노화가 빨리 유도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는 이런 거죠. 우리 건강한 피부가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되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빨리 이제 노화된다. 이런데 그러나 신체는 이렇게 활성산소에서 무책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생체는 항산화제가 지속적으로 분비되지만은 그러나 일정한 산소 이상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게 되면 세포가 항산성을 손실해서 노화가 많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9시 여러분들이 특히 고등학생은 없는데요. 고등학생 10시쯤 온다 했을 때 어머님들이 공부하고 왔다고 라면을 끓여주거나 간식을 많이 주거나 하게 되면 에너지는 얻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활성산소의 활동을 증가시켜서 노화를 일으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물을 주고 에너지를 대사하는 이런 거 하셔야지. 아유 우리 아들 이렇게 고생했다면서 뭐 치즈나 고단백, 고지질에 그렇게 주시게 되면 이런 활성산소의 분비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생물책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이 뭘까요? 자, 이게 나왔어요. 힘이 뭘까? 힘은 우리가 생체 내에서 어떠한 단위로 나올까요? 우리가 돈은 우리가 한국 돈은 원, 미국은 달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국은 위안. 우리가 생체에서 힘은 어떤 단위로 표시될까요? 힘이 뭘까요? 힘.
힘은 어떤 생체 내에서 어떻게 표시할까요? 응? 괜찮아요. 힘은. 자, 힘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힘이 뭘까요? 힘. 자, 여기는 힘이 뭘까요? 힘이 뭘까요? 힘이란다. 우리가 막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에너지는 단위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자,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인테이크를 하잖아요. 밥을 먹고 그다음에 배가 부르면 그건 외형적인 표시인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활동은 할 수 있지만은 활동의 그 영역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힘을 저축하는데 우리가 돈을 저축하면 적금을 많이 드는 것처럼 힘은 어떻게? ATP라는 이러한 유통수단으로 표시됩니다. ATP.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어떻게? ADP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체처럼 이렇게 ATP를 얻어내는데요. 이렇게 생체 내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가 만일에 문제가 되면 ATP를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힘이 생성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렇게 그러나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생체 내에는 이러한 우리가 SOD나 케타라스 이런 내부 항산화제가 존재를 하고, 또 우리 외부에서는 비타민을 먹는다든지 다양한 걸 먹음으로써 우리가 항산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는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흡연, 약물, 그다음에 자외선,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하나의 문제인 겁니다. 특히 담배, 이런 거는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담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우리가 질병적으로 우리가 폐에도 문제가 되지만 활성산소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DNA나 단백질이나 지질에 손상을 해서 우리가 나이보다도 빨리 우리가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와 질소가 관여하는 질환은 다양한 게 많습니다. 노인성 질환 다 하고요. 선천성 질환 다 하고, 환경성 질환, 염증성 질환이 다인데, 우리 생체는 염증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모든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미세 염증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령 이건 이제 눈인데요. 눈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눈이 있고, 우리가 이 상으로 렌즈가 이게 맞춰져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면 이렇게 과산화 지질이 형성이 되어서 이 상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황반변성, 나이가 들면 황반변성, 이렇게 해서 황반변성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활성산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운동선수 중에서도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어떻게 늙어 보이는 거예요. 노화가 빨리 와 있습니다. 우리도 교수님 중에서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일주일에 40km 그 전마라톤을 매주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한 80살, 90살쯤에 노인하고 똑같습니다. 피부가 노인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분비되었어. 그렇게 되어진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정상세포인데요. 세포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핵과 어떻게? 세포질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포벽에 세포가 다 손실 깨어져서 이렇게 세포가 다 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혈관인데요. 이렇게 활성산소 막, 이건 이제 지질이 많이 쌓여져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혈류가 통과하겠습니까? 통과하지 못하겠습니까? 통과 못해서 우리가 심장이나 뇌출혈이 생겨서 우리가 질환을 앓게 됩니다. 또 이렇게 정세포는 세포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런데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산화되면 이렇게 세포가 다 붕괴되어서 정상적으로 ADP 힘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험을 해보게 되면, 이건 이제 산소 농도하고 그다음 수명인데요. 이렇게 산소 농도와 산소한 농도가 이렇게 적을 때는 이렇게 오래 사는데 점점 반비례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심장에 있는 혈관들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활성산소가 지금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우리가 과산화 지질이나 활성산소에 의한 그런 질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65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은 아주 먼 이야기지만 65세 노인들이 걷는 이러한 질병 중에서 관절염, 심장병, 고혈압, 청각장애 이런 병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이걸 갖다 노인성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기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혹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 학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노화 과정을 지연시킬 수가 없을까 이래서 영양 섭취라든지 향상된 의료 서비스, 의약품의 개발, 공주기생 향상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바로 제4차 혁명의 IoT와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되어 있고 이걸 원스톱으로 일반 의학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고 실제 가정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문제되는 게 치매라는 게 이제 문제되죠. 자, 치매의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치매는 어떤 치매가 뭘까요? 치매가 자. 기억을 못하는 거죠. 과학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어떤 물질들이 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을 못하는 치매라는 질병을 앓게 될까요? 활성산소 또 우리 여기 어린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크면 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뇌에는 이러한 베타 아밀로이드 우리가 시멘트처럼 그런 물질이 뇌에 끼어드는데 그런 시멘트 물질 이름을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많이 끼게 되면 뇌에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치매란 병을 이제 앓게 됩니다. 그 치매의 병은 과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불행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할 수 없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치매에서는 치매 연구학이 항노화와 더불어서 열심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한 이 사진은 누구죠? 이분은 누굽니까? 예, 미국 대통령이. 이분도 치매를 앓았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치매나 이렇게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제 제가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쭉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항노화, 엔티에이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과연 노화가 질병이냐, 질병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노화는 질병이지 않습니다. 첫 장에 말씀된 것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흘러내리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 세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깜짝하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같으면 한 60년, 70년, 80년쯤 되면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과거를 사진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자, 궁금하죠. 자, 그것이 이제 노화는 결코 질병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생체 시간의 흐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닿아오는 보편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노화는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고 노화가 아주 천천히 오는 사람, 빨리 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고요. 노화는 진행성입니다.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젊음이 있고 보톡스를 맞아서 젊게 보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는 진행성의 질병이고 그다음에 유해성이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유해성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치매를 앓게 되면 자기가 했던 행동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해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 저도 치매가 안 일어나겠지만 치매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끔찍합니다. 정말. 그래서 치매를 잃지 않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익히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느냐. 항상 운동을 생활화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생활화했고 동양 사람들은 그걸 생활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동양이 서양화된 문화를 접함으로써 이렇게 엑사이즈를 통해서 서양화되어서 노화를 굉장히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레포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영상을 봤잖아요. 이렇게 태어나서 최고 피크 성년에 와서 피크에 달한 40대쯤부터는 이렇게 서서히 와서 언젠가는 기립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여기와 여기가 동격의 위치에 있겠으면 없겠습니까? 동격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그룹, 면역력 저하와 질병의 위험도 있고 기능 저하에서 항상 케어 요구를 하는데 선진 국가일수록 이러한 시니어 클래스에 대한 케어 요구가 뛰어난 국가일수록 우리는 선진 국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똑같은데 3의 속도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두 사람 어떤 사이가 아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노아에 와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술을 많이 먹어서 나오는 그런 이고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름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노화를 이제 우리가 예방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올바른 음식 섭취. 피자를 많이 먹는다든지 햄버거를 많이 먹는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혹시 햄버거 가게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피자를 많이 먹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균형된 습관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되겠다. 여기에 계신 분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어떻게 학생들은 정상 체중을 벗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정상 체중을 많이 벗어나면 결코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우리 아들에게 햄버거, 고담배, 고지질 먹이면 먹일수록 애들에게는 사실은 정반대 효과가 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게 키우는 것이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고 배가 부르게 키우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연은 말 것도 없고요. 술을 마신다면 우리가 술은 와인 같은 것은 우리가 약이 되겠지만 많이 마시게 되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 긍정적인 상태, 우리가 낙천적인 성격이라 하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우울증 공화국입니다. 너무 우울을 하니까 자살하는 거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러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항상 낙천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 어린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될 수는 있겠고. 일단 건강해요. 그렇지. 네. 자, 이 학생께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뭘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는 뭐가 되겠다. 오늘 금요 터치를 통해서 뭐 내가 어떻게 되겠다. 뭐 그런 게 없습니까? 이 학생께는 내가 이 금요 터치를 통해서 앞으로 뭐가 되겠다. 자, 이래서 제가 세 번째 한다 그랬죠. 첫 번째 했을 때와 두 번째 한 학생이 한 5명이 지금 또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감당을 못했어. 우리 대학원생들인데 대신 답을 해주라고 하고 있는데 뭐 궁금한 건 다 이메일로 다 오는 거죠. 파킨슨 디지즈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학생들. 그 중에 지금 이제 과학고 이미 성장을 해서 과학 대학을 곧 앞둔 학생도 있다 되는데 오늘 금요 터치를 통해서 각자가 조그만 목표를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어린이 학생들이 나중에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가게 되면 만나는 우리가 그런 학설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노화가 오는 것인데 노화의 첫 스테이트는 뭐냐? 염증입니다. 염증. 미세 염증입니다. 신체에 염증이 생기는 그 순간에 노화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러한 노화는 이러한 우리가 메커니즘 쪽에서 촉의 밸런스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밸런스 중에서 하나도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노화가 오는 에이징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도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 이렇게 하살표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이렇게 브로킹 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없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저희 연구입니다. 혹시 오늘 끝나고 나셔서 어머님들이 제 이름이 김곤습인데 구글 스칼라에서 김곤습을 치시게 되면 제가 오늘 하는 이러한 연구를 국제학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가 한 게 저는 왔다 갔다 하고 대학원생들이 한 10명이 한 10몇 년 동안 이런 연구 결과를 사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엔토시안이 많은 포도를 먹는다. 이런 것도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브로킹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도도 많이 먹고 또 다양한 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항염증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러한 우리가 그 노화 학회 저널인데요. 수많은 학자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에서 자연과학을 하게 되면 이러한 항노화 의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노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가서 다양한 학문을 하게 되면 이러한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의 한 일원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근본이 되는 가장 큰 제일 중요한 것은 혈관의 노화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사실 조금 늦게 왔는데요. 해운대도 이거 제가 어릴 때는 너무나
황량한 곳이지만 올 때마다 느껴 차가 점점 더 많아서 트래픽 잼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죠. 거기다 어떻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혈관 노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혈관이 만든 문제가 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저기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혈관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혈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혈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여기는, 자, 우리 학생, 혈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피 안에, 우리 혈액 안에 어떤 물질들이 가장 많이 존재할까요? 네, 적혈구, 뭐 이런, 특히 적혈구는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네, 산소를 운반하는 잘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만일에 호흡을 멈추면 1분 이상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뭐죠? 적혈구인데 그 중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바로 산소를 운반하는 겁니다. 헤모글로빈이. 그래서 그래서 혈액은 여러 가지의 물질로서 차단될 수가 있는데 혈관이 만일에 우리 고지질을 많이 먹어서 아까 제가 보여준 영상처럼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 바로 심혈관계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만 심혈관계가 질병이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소아 어린이에게도 심혈관 질환계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것이 의학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이런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독립운동의 제1번 수도가 필라델피아잖아요. 동부잖아요. 필라델피아 옆에 이제 우리가 뉴욕도 있고 주로 있는데 여기 필라델피아는 벌써 옛날에 이러한 서양 사람들의 운동하는 것처럼 이게 백화점인데요. 이 백화점에서 이 옥상에다가 이렇게 운동시설을 만들어서 열심히 평생활을 항노화하는 습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 우리 유펜 대학, 아이버리가 대학, 유펜 대학에서 제가 연구원 생활 한 몇 년 했는데요. 하다가 20년 만에 작년에 다시 가보니까 이 유명한 백화점이 다시 이제 새로 짓고 있습니다. 형체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여기에 올라가 보니까 요 그대로 형태를 보존하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항노화에 대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해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팩터가 있지만 자연과학을 통해서 목표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yes we can change, yes we can seize our future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미국이 1등 국가로, 미국이 1등 국가라는 것은 국력이 1등인 것도 있지만은 미국에 영주하는 그러한 각자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는 것이 미국의 선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을 팔로우를 해서 yes we can 국가처럼 우리도 한국에 사는 분들은 항노화의 그러한 곳으로 외국의 스위스나 아주 유럽처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국가나 어느 연구소나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노화의 이제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게 나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10살, 20살, 30살, 40살, 쭉 가는 거고 이 생체 기능인데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나이에 관계 생체 기능이 쭉 똑같은 거예요. 10살 때도 청명하고 20살 또 30살 다 청명하다가 어느 시점 한 100살쯤 120살에 기능이 떨어져서 저 표현이 어색하지만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가장 안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빨간 선인 겁니다. 나이에 가면 생체 기능이 쭉 떨어져서 지속적으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근데 성공적인 노화는 이렇게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중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 또 학부모님들도 아까 어떤 학생이 말한 것 지속적으로 자기의 병원에서의 치료를 안 받더라도 생활을 일부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가장 축복 중에 하나는 스위치 버튼 하나로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체의 에너지의 변화가
많이 확대되지 사실 않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불행한 거죠. 스스로 불을 켜고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타지 않고 걸어 다니고 이런 속에서 건강이 되는데 4차 혁명이 가져오는 장점과 단점 중에서 단점에 해당하는 것도 많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사실 아파트에 한 14층, 15층에 살 때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최근에는 일부러 좀 아파트를 바꿔서 5층에 삽니다. 왜? 1층에서 5층까지 엘리베이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내려오고 지속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한 몇 달쯤 하니까 적응이 되어서 엘리베이터는 삶의 하나의 직장에서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의 비결인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똑같은 반복이지만 일단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먹는 것은 음식을 먹었지만은 우리가 이 신체를 갖다가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 뭐가 나온다? 활성산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백로가 오래 살잖아요. 백로는 자기 위에 80%만 유지한다 하는 것이 우리 생물학자들, 실제 그런지는 좀 모릅니다만 학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많이 먹을 겁니까? 먹지 않을 겁니까? 많이 먹을 거예요. 소화. 왜? 많이 먹는다는 개념이 이제 어떤 뜻이냐? 이렇습니다. 많이 먹는다는 개념이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을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많이 먹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점심을 때 많이 먹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녁에 한 9시쯤 많이 먹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이제 그래서 많이 먹되 아침과 점심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콩, 어린이들이 콩을 싫어하잖아요. 이 콩. 그러나 콩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존재하고, 이게 4, 5, 6번. 우리가 음식에 많은 혈관 노화 조절 물질, 면역 노화 조절 물질, 이런 것들이 산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믹스했을 때 우리는 노화를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증이 뭐라 그랬죠? 노화의 주범이라 했습니다. 염증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염증은. 그래서 염증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염증은 이렇게 활성산소, 질성의 제거계, 그 다음에 생성계가 있는데 이렇게 노화 조절을 잘못해버리면 이 밸런스가 깨어져서 염증이 노화를 갖다가 유발시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혈관 노화가 오게 되면 저산소증이 오고, 산소가 적게 되면 생체에너지가 저하되고, 그러면 세포가 죽는 거죠. 세포가 죽는 거죠. 세포 죽음으로써 뭐가 되느냐? 염증이 되어서 이렇게 제거계와 생성계가 이렇게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성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노화를 유발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소식과 운동의 수명 연장 효과인데요. 이렇게 실험해 보면 자유 먹이고 운동을 하고 식이 제한을 했을 때 식이 제한한 이런 사람들이 오래오래 산다는 것은 이미 학술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조절하기 위해 항산화 물질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특히 바이타민 C 이거는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생물학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잘랐을 때 마치 뭐하고 같느냐? 수세미를 반을 딱 잘란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세미를 딱 잘란 건 여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힘, 이런 ATP라는 물질이 생성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생활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체내의 ADP가 우리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 밥을 먹으면 조금 있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ADP가 생성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나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생체는 이렇게 ADP도 생성하지만은 활성산소 때문에 노화도 촉진시키고, 또 음식이 어떻게 전부 다 지방으로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밥만 먹어도 배가 이만했잖아요. 그것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일찍 저녁을 많이 드시고 주무시기 때문에 그게 다 지방으로 다 간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에 엄마 아들들이 이게 집으로 오게 되면 엄마 아빠는 고기만 매일 먹고 살쪘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는데 그건 다 오해입니다. 살만 먹고 밥만 먹고 보리밥 먹었지만은 너무 많이 먹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어떻게 활성산소와 지방으로 간 그러한 그 영향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어린이 학생들은 자연과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 대학을 갔을 때 어떤 전공을 해서 이렇게 항노화 연구를 한번 해볼까 했을 때는 꼭 의과대학을 안 가도, 꼭 약학대학을 안 가도, 꼭 수의과대학을 안 가도 다양하게 자연과학의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러한 동물을 연구하는 거, 또 동물을 통해서 유전자 변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세계에, 이건 일본하고 미국 이렇게 예되어 있지만 수많은 그룹에서 노화 연구를 하고 저희가 한 직장 생활 한 30몇 년간 훌륭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많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수의과대학 교수로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노화를 연구하려면 사람 자체를 봐도 연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뭐를 쓰느냐? 동물을 씁니다. 어떤 동물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들 쥐는 금방 태어나면 극히 노화되는 거예요. 극히. 근데 우리가 만드는 물질을 가지고 주사를 하게 되면 노화를 억제해서 과연 이 물질이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가 또 유전자 결손을 시켜서 노화 촉진을 시키고 다양하게 이러한 질환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쥐는 쥐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게 한 1,000만 원씩 이래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우리 노화에 대한 유전자 변이 마우스나 렛들 연구하게 되면 돈을 엄청나게 사실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 기업의 원천 산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류대학이라는 게 뭐냐? 미국은 우리나라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대학을 훌륭히 나왔어. 판사, 검사, 의사, 이것이 이제 인류의 타겟인 부모가 많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오면 반드시 뭘 하냐?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기업을 시작하라 합니다. 사업을. 그것부터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그것이 뭐였어? 국가가 융성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항노화 물질을 이렇게 쭉 제가 반복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식, 운동, 바이타민, 약물, 혈관 기능 유지법, 면역 기능 유지법, 스트레스 해소인데 특히 7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그래서 어머니들도 너무 애들에게 푸시를 하면 안 됩니다. 푸시를 하면 공부를 해라 공부를 더 안 합니다. 정말 공부를 해라 공부를 더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오히려 부모님들이 책을 가지고 먼저 보시게 되면 자녀들은 따라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애들 공부를 거의 다 하시겠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저도 공부를 뭐 썩 잘하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12시, 1시까지도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소설책이든 어떤 책이든 간에. 아이들은 잘 수가 없고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TV를 뭐 어떤 분들 거실에 없어요. 그건 다 불필요한 거죠. 부모님들이 리드하게 되면 공부도 자동적으로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능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희망, 앰비션을 심어주시고 이노베이티브와 혁신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자기 스스로 비록 어리지만은 그 학생이 그게 자기의 가치를 느꼈을 때 액션 플랜이 나와서 학습을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주시는 그러한 항노화 물질이잖아요. 특히 부산은 이러한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부산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또 많은 바이오 기업 또 바이오 벤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인류 국가가 되고 항노 국가의 1번 되는 그러한 리딩 오피니언들이 많이 나오시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산은 항노화 도시다 이렇게 하면서 되고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전자는 여러 가지 했지만은 특히 항노화 물질을 연구하는 그러한 신약 사업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이제 사실 많이 연구를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특히 타미프루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조류 인플루엔자 우리가 인플루엔자 감기에 나오는 그러한 치료제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팔각처럼 생겼겠습니까? 아니, 생겼잖아요. 그래서 팔각나무에서 중국에서 나오는 스타니프루라는 이러한 물질인데 이거 다 젊은 학자들이 만들어내서 우리가 로슈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하나의 예지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바이오 벤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러한 다양한 물질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생리 활성 물질을 통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도 특히 합성 제제보다는 자연계를 통해서 많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특히 2025년에 우리 길가에 많은 이런 개똥쑥이라는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러한 플랜트 속에서 우리가 말라리아라는
이러한 치료제를 얻어서 노벨상을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전제 말씀드린 스테인리스 통해서 우리가 많은 우리가 조류 인플루엔자, 또 감기가 타미프루를 만들어냈고, 또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항천연물을 만들어냈다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일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 생물 유전자의 세계, 이런 시장에 대한 이 시장 규모가 크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많은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이렇게 연구한 그런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학생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 연구실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쭉 다니면서 연구한 거고 저희들이 했던 그런 걸 이거는 뭐 저희들 제가 한 건 저는 교수니까 왔다 갔다 하고요. 학생들이 국제학술지에 낸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한국이 있지만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 계시는 초등학생들이나 중등학생을 통해서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 한국이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국가에서 이런 항로화 연구, 뭐 소재 개발, 뭐 미래지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가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